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자소서 캠프를 열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 엄청나게 많은 고퀄리티의 콘텐츠들이 쌓여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가 고민이 돼서 저는 또 제 맘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올리고 있어요. 혹시 피드에서 못 봤더라도 제 채널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대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스트리밍 캠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면접빠 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 준비하겠어? 형이랑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짧은 시간에 합격했겠냐고요. 자, 요즘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수시가 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수시를 준비하세요. 근데 공채와 수시가 단순히 규모라든지 시점의 문제는 아니에요. 채용하는 방식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많은 채용팀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안내해 주는지가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겠죠? 자, 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영상에서 이 영상이죠.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던 직무, 산업, 직장이라는 우선순위는요, 수시 채용에 더 적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맞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준비, 전략, 프로세스,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꼭 피드백해 보시고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올 영상에서는 이 채용 공고와 직무, 산업, 직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시 채용에 왜 적합한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많이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많이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100개, 200개 지원하는 거는 전략이 전혀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똑똑하게 합격률을 높여봅시다. 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은 취업 포트폴리오라고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직무, 그 안에서의 산업, 그 안에서의 직장을 하나씩 좁혀가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히 처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원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공고도 많이 안 뜨는데 뜨는 거 무조건 다 지원해야지. 아니 이거 거르고 이거 거르면 뭘 지원하냐? 보니까 나랑 조건이 하나도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채용 공고를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 지원의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 필수와 우대가 다르다는 건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 조건들을 상세하게 보지도 않고 또는 상세하게 뜯어본 결과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공채는 그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시부터는 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요,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 필수 조건은 당연히 필수니까 봐야겠지만 우대 조건에 너무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대 조건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실제 면접을 보면 우대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실제로 필수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뽑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필수 조건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우대 조건 때문에 포기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대 조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전공인데요. 물론 직무와 산업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채용 공고를 보면요, 모집 부문이 IT 개발 운영 부문입니다. 근데 지원 자격은 대학교 학력 수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죠. 언제 졸업했는지, 그리고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가지도 못하는 이런 걸 나왔네요. 내가 보기엔 지원 자격이 없는 공고다 이거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직무는요, 경영기획 부문입니다. 경영기획 그럼 막 엄청난 거 하는 거 같죠? 막 경영학과 막 석박사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제가 경영기획 팀장 아닙니까? 인사팀장, 전략계획실장 동시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나는 인담자가 아니야. 인담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자, IT 개발 운영 부분에 IT 관련 학과 전공자가 있죠. 또 IT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있어요. 자, 우대 사항과 필수 조건은 다릅니다. 필수 조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룸을 열어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4년제 대학교가 아닌 경우는 직무의 차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필수 조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 우대 사항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IT 관련 전공자거나 IT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자, 요즘 여러분 IT 관련 자격증 따는 거 어렵습니까? 돈 내고 교육받으면 6주면 따요, 3주면 따요, 2주 만에 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질비합니다. 어떤 IT 관련 자격증인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없다고 아이고 이거 내가 쓸 게 아닌 개별 라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IT에 대한 관심,
준비도예요. 수시 채용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이 있냐 없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소서 쓰느라고 맨날 강의 듣고 맨날 쓰는 방법 공부한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빨리 경험을 만드세요. 경험만 있으면 수시 채용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경영기획부문도 똑같아요. 여기 상경계열 전공자라고 그랬죠? 상경계열만 경영기획 할까요? 저 경영기획 실장도 했죠? 제 전공이 뭐예요? 나 체대 나왔어. 나 예체능이야. 제가 데리고 있던 팀원들의 상경계열 30%도 안 됐어요. 실제 여러분 회사 인사팀 중에요, 상경계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상경계열에서 인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 상경계열 나왔다고 경영기획 배우는 게 아니야. 경영학을 배워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대학교에서 배운 경영학이요, 실제 회사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인사팀이거나 인사팀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 어설프게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가르치고 전략기획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빠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자, 그 경험은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요 필살기를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필살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할 얘기가 많아. 이거는 앞으로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고를 볼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조언은 뭐예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언? 지원하라는 거야. 일단 그냥 무조건 지원해. 지원을 하잖아요? 합격률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경험도 없어, 관점도 없어, 정리도 안 해놨어. 그러면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의 필살기를 정리해놔야 됩니다. 필살기를 최소한 3개, 많으면 5개까지. 5개면요, 장담하는데 붙습니다. 합격해요. 5개의 필살기가 정리가 된 사람이 합격이 안 되면 나 찾아와. 나한테 와. 내가 AS 해줄게. 필살기 정리가 안 됐거나 무슨 프로세스에 심각한 오류를 낸 거야. 저는 여러분께 원리와 프로세스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올려드렸던 많은 영상들을 꼭 정주행하면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조건 두 번째는 자격증 유무예요. 자격증 그러면 와, 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이미 채용 기획을 할 때 그룹에 있는 모든 직무, 정말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이미 영어 점수, 즉 토익은 영어를 사용하는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자, 제가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700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토익을 900점까지 올려야겠다. 아니에요. 토익은 750 넘었어? 더 이상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줌이나 이런 걸로 해외 친구들과 화상으로 통화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내 스토리텔링을 했고 라이프 쉐어를 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 경험을 만들고 걔를 필살기로 만들어서 던지세요. 자, 그런데 자격증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내가 없는 경우에 떨어지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롱텀으로 준비하는 자격증은 우대 조건에 있거나 필수 조건에 있거나 보유하지 않았다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게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과 관련된 자격증, 치료사 관련된 자격증, 의학과 관련된 자격증, 석박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되죠. 수년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자격증을 필수나 우대에 넣었던 경우는 우대건 필수건 상관없이 그게 없으면 합격 확률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석박사를 요구하는 이공계 직무의 경우, 특별히 연구개발 쪽은 우대 조건이 석박사로 돼 있으면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분석한 통계에 의한 거고 아마 이쪽 준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박사를 필수로 놓은 데가 있고 우대로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우대는 학사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합격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좀 낮을 뿐. 자, 오늘 영상 마치면서 왜 수시 채용에서 이게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대규모 공채일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짧아요. 내가 검토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고 현직자들에게 다 보냈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수시 채용은요, 모집 공고 시간도 짧고 포지션도 작고 TO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펙 몇 가지를 놓고 막 추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소서 내용도 보고 이력서에 있는 내용, 이 사람이 가진 스펙들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알짜배기 수시 채용 지원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자가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어떠한 건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채용 트렌드에
환경의 변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채용 공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진짜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아래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